미국은 지난 7월 지니어스법이 통과됐습니다. 그 법에선 디지털 자산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유럽과 일본에선 암호화 자산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상화폐, 가상통화라고 부르다가 암호화폐, 암호자산을 거쳐 지금은 디지털 자산으로 부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암호화폐를 뭐라고 부르시나요? 초기에 비트코인은 크립토 커런시라고 불렀죠. 최근에는 유럽과 일본에선 크립토 에셋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미국에선 디지털 에셋이라고 표현하네요. 단어가 통일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크립토 하면 어떨까요? 현재 정의는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이 계속 발행, 그게 첫 번째고요. 그 두 번째로는 NFT와 같이 발행 물량이 고정된 것. 마지막 세 번째가 스테이블 코인이네요. 스테이블 코인이 매우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시청자분들께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생겼을 때 또는 NFT 열풍을 통해 암호화폐가 상승했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제가 보기에는 스테이블 코인이 그 화두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지폐와 동전을 대체하는 수단이고, 스테이블 코인은 민간이 은행에 맡긴 예금을 대체하는 수단이다. 인류는 장사와 무역을 시작한 이래 지급을 돕는 수단을 끊임없이 고안했고,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운 시도를 했습니다. 기원전 7세기 동서양 양쪽에서 등장한 금속 화폐가 대표적입니다. 흑사병이 끝난 뒤 서양에서는 어음이 나타났고, 비슷한 무렵 중국 송나라에서는 교자라는 지급수단이 등장했습니다. 3%의 수수료를 내면 동전을 갖고 운반하지 않더라도 먼 곳으로 송금할 수 있는 일종의 자기압 수표입니다. 그것이 큰 인기를 얻자 1023년 송나라 조정은 그 사업을 국가가 독점했습니다. 오늘날 민간이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과 CBDC의 원형입니다. 한국의 국회에서 진행 중인 디지털 자산에 관한 법률 제정 과정에서도 시각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어떤 식으로든 제도권에 편입되겠지만 그 결과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이 늘어날수록 준비 자산으로서 국채의 수요가 커지니까 국가 재정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스테이블 코인의 잠재력이 커서 미래의 먹거리가 될 수 있으므로 발행을 넉넉하게 허용해야 한다고, 어떤 사람들은 달러와 스테이블 코인의 범람으로 인한 통화 주권이 잠식될 것이라고 걱정합니다. 현존하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업체와 장차 등장할 모든 발행업자는 대출과 투자를 포기하고 국채와 같은 안전한 자산만 보유하게 됩니다. 즉, 스테이블 코인 발행업자는 기존의 어떤 은행보다도 안전하며 금융 불안의 원인이 될 수 없습니다.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학수고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금융위기는 은행의 신용 창출 행위가 통제되지 못해 자산시장에 버블을 키웠다고, 그것이 터지는 현상이므로 그것을 근본적으로 막는 방법은 은행의 대출을 금지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은행은 국채나 중앙은행 지급준비금과 같은 초안전 자산만 보유하게 됩니다. 애덤 스미스, 어빙 피셔, 밀턴 프리드먼과 같은 주리 경제학자뿐만이 아니라
영국의 프레드릭 소디와 같은 좌파 경제학자들도 열렬히 지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제학자들의 이상향이었던 내로 은행을 가능하게 수단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기존 상업은행의 예금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대체되고 그 돈이 국채에 묶이면 기존 은행들의 신용 창출이 위축될 수 있다고 합니다. 대출이 줄어들면 시장 금리가 오른다고 합니다. 중앙은행이 발행한 국정화폐 양과 정책금리 수준은 그대로인데 시장금리 상승으로 고용과 생산이 줄면 실물 경제가 위축된다. 통화정책의 교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2017년 뇌로은행이라는 인터넷 전문 은행이 설립되었는데 그 은행은 경제학 논문에 있던 내로은행이 되는 것을 지향했다고 합니다. 즉, 고객의 돈을 받아서 송금 업무만 수행하고 고객의 예금은 미 연준에 예치하는 것을 사업 모델로 삼았다고 합니다. 미 연준은 한국은행과 달리 지급 준비금에 대해서 연 4.25%의 두둑한 이자를 주는데 그것으로 모든 운영비와 인건비를 뽑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출을 포기한 은행의 등장은 통화 정책의 유효성과 확실성을 저해합니다. 미 연준이 보기에 고객이 맡긴 돈으로 대출을 하지 않고 국채와 지급준비금에서 편안하게 이자 수입만 얻으려는 것은 불로소득을 노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 연준은 더 내로 은행을 기존 금융 시스템을 파괴하는 트로이의 목마로 간주하고 지난해 12월 그 은행과 거래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그토록 안전하다고 여겼던 네로우 은행이 연준이 보기에는 위험천만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시 경제학적 측면에서 USDT, USDC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업자들은 더 네로우 은행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결코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은행이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은 기존의 자기압 수표를 디지털화한 것이므로 상관이 없습니다. 반면 비은행의 스테이블 코인은 금융위기의 가능성을 낮출지언정 통화 정책을 중대하게 교란합니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늘면 국채 발행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미신입니다. 남북 전쟁이 한창이던 1863년 링컨 대통령은 은행법을 개정했습니다. 은행들이 국채를 매입한 만큼만 지폐를 발행할 수 있다는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그럼으로써 국채 발행은 손쉬워졌지만 기업 대출이 국채 매입으로 대체됨에 따라 시장 금리는 낮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방정부의 국채이자 지급액도 줄지 않았습니다. 기업 대출과 국채 매입권의 대체 효과입니다. 금융 시각에서 볼 때 스테이블 코인 발행업체는 네로우 은행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은행업에 해당된다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금산분리 원칙입니다. 1956년 정부가 보유했던 은행주 불합, 입찰 매각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는 금산분리가 헌법처럼 단단한 원칙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4대 은행을 민영화한 결과 삼성, 조선제돈, 합동증권 등 당대 4대 재벌들이 하나씩 은행을 제쳤습니다. 5.16 군사정부는 그때 국민들이 느꼈던 허탈감을 바탕으로 금산분리 원칙을 수립했고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금산분리 원칙이 고수된 한 삼성, 현대, SK, GS는 은행업에 진출할 수 없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이유로 네이버와 두나무 등
IT 대기업이 인터넷 전문 은행업을 진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의 가장 큰 변수입니다. IT 대기업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면 삼성이나 현대도 발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협력 업체에 대해 납품 대금을 지급할 때 어음이나 수표 대신 자기 계열사 스테이블 코인을 지급할 것입니다. 그 코인은 어음이나 수표처럼 은행에 제시되어 이튿날 결제되지 않습니다. 지급수단의 춘추 전국시대고 비은행계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허용되었을 때 예상되는 부작용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은 은행업이 아니라는 주장도 가능합니다. 은행업은 수신과 여신의 결합 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여신만 담당하면 은행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회사와 대부업자가 그러한데 그들의 사업은 여신 전문업일 뿐입니다. 수신 전문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체국은 예금을 받지만 대출하지 않습니다. 경제학자들이 말하던 네로우 은행은 은행이 아닙니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허가할 때도 금산 법칙을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은행이 무엇이냐는 아주 고전적이며 상식적인 질문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은행은 고객이 맡긴 돈을 대출로 소비합니다. 예금 계약을 법률적으로 소비 임차라고 부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매매할 뿐입니다. 소비 임차가 아닌 매매 계약이 주된 업무라면 은행이 아닌 증권사에 가깝습니다. 지니어스법 통과 이후 USDT와 USDC에게 은행 자격을 요구할 것인가, 증권사 자격을 요구할 것인가에 대해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타협안에 따르면 재무부, 연준, 통화감독청, 예금보험공사 등이 함께 발행 자격을 심사합니다. 억지 추정에 가깝습니다. 은행이 아닌 기업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허용할 것인가? 어떤 명분과 기준을 제시할 것인가? 통화 정책의 유효성이 약해지는 가능성은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워낙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와 스테이블 코인으로 쉽게 전환되어 탈세, 자금 세탁, 외화 밀반출이 늘어날 것은 어떻게 포착하고 단속할 것인가? 국회, 정부, 한국은행이 함께 고민해야 할 매우 중요한 숙제라고 보여집니다. 외국으로 송금하는 일이 편리해지고 수수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세무와 외화 당국의 감시에 벗어나기도 용이합니다. 통화 정책이 유효성이 악화되고 외환 관리에 어려움이 가중됩니다. 분산분리 원칙이라는 정치적 고려사항도 있습니다. 국회의 입법 과정에서는 이런 모든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어야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지갑 등록, 고객, 확인 의무 등의 범위가 현재 발의된 법안에서 명확하지 않는 데다 법안에 준용된 특근법에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내용이 전혀 담기지 않아 규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법안 개정을 함께 준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 인가를 금융위원회가 맡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금융위기은행, 빅테크, 핀테크 등 비은행권 가운데 어느 업권의 발행 인가를 얼마나 내줄 것인가지에 전문가들의 관심이 집중됩니다. 두 가지네요.
한 가지는 한국은행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 다른 곳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면 그건 불법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다른 하나는 누구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생각이 나겠죠? 첫 번째, 한국은행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면 그러면 나머지 업계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산업과 전혀 관련이 없겠죠. 여러분들이 지폐나 동전을 가지고 있다면 지폐와 동전은 조폐공사에서 만들고 그 결정은 한국은행에서 하잖아요. 스테이블 코인을 동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한국은행에서 스테이블 코인은 발행만 합니다. 그러면 유통이 문제겠죠. CBDC, 한국은행에서 스테이블을 온리 발행한다면 스테이블 코인 유통시장이라는 게 생깁니다. 한국은행도 그 유통시장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분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에선 다른 준비는 정부에서 예산을 쓸 때 스테이블 코인을 실행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정부에서 민간 소비 쿠폰을 받으셨죠? 그런 부분들을 한국은행에서는 CBDC를 통해 스테이블 코인으로 나눠준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다른 방향으로 미국의 법이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서는 지니어스법을 통해서 발행 자체를 누구나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미국은 한국은행과 같은 역할을 FAD라고 하는 곳에서 합니다. 바로 민간기관입니다. 정부에서는 한국은행과 같이 돈을 직접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트럼프가 우리나라 대통령이었다면 지금처럼 민간기관인 FED에게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생떼를 쓰지는 않겠죠. 우리나라도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 미국처럼 민간기관에서 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한번 법을 기다려보죠. 현행 특검법에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 특검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이를 개정하지 않고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 법의 공백이 상당히 많이 생길 것입니다. 이 우려도 많네요. 스테이블 코인이 완벽한 법이 만들 수 없다는 건 저는 100% 주장합니다. 만약 스테이블 코인 법이 만들어진다면 이 법이 맞냐 저 법이 맞냐 그리고 판례가 생기겠죠. 그런 의미에서 법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스테이블 코인이 법적인 완벽한 부분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판사들이 법의 결정을 할 때 판례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스테이블 코인도 판례와 같이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스테이블 코인 법안에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넣어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홍콩처럼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부터 소각까지 끝까지 모니터링하고 책임지도록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가상자산 사업자에서 발행업자, 유통업자에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리스크를 줄이고 준비 자산 관리를 위해서 준비금 검증의 자동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준비금 증명인데 이를 자동화해서 듀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온체인, 오프체인 하이브리드 검증을 통해 실시간 주기적으로 준비금 상태를 공개하고 규제 기관이 이를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당국도 기술적 역량을 준비해야 합니다. 취약점 분석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나 책임을 시행령, 감독 규정 등 하위 법령에 어떻게 부과할지 준비할 단계라고 짚었습니다. 외화 스테이블 코인을 외화 자산으로 볼 것인지 외환 규제에 대한 규제 정립이 필요합니다. 비은행, 기업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인가할 경우 은행 수준의 규제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 안정 차원에서 한국은행은 은행을 중심으로 하는 컨소시엄에 먼저 스테이블 코인 발행 인가를 내준 다음 비은행으로서의 점진적 확대를 주장했습니다. 이와 달리 과감한 금융혁신 차원에서 핀테크와 은행에 동시에 발행 인가를 내줘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화폐와 분산 원장 기술의 운면적 만남을 통해 잉태된 스테이블 코인은 비트코인 등 기존 가상 자산에 내재한 극심한 가격 변동성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설계된 디지털 자산의 한 종류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태동은 법정 화폐의 안정성이 블록체인의 효율성과 결합함으로써 투기적 투자 수단을 넘어 실물 경제와 기존 금융 시스템을 연결하는 새로운 인프라가 등장했음을 의미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2014년 테더의 USDT 출시 이후 급격한 성장을 거듭해 올해 상반기 기준 전 세계 총 공급량이 2,500억 달러, 약 345조 원, 월간 결제 규모는 1조 4천억 원 달러, 1,940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핵심은 신뢰입니다. 유럽연합의 미카 법안 발효와 미국 지니어스 법안 통과는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지니어스법은 스테이블 코인 준비 자산을 미국 달러 예금이나 단기 국채로 제한해 달러 패권을 공고히 하면서 혁신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양대 산맥 중 USDC 발행사인 서클은 사업 초기부터 뉴욕주 비트 라이센스를 획득하고 규제 당국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USDT 발행사 테더는 상대적으로 규제 회피적으로 접근했던 탓에 준비금 운영의 투명성 논란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초기 스테이블 코인은 가상자산 시장의 기축통화 역할에 머물렀지만 이제는 활용 영역이 빠르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88%가 가상자산 거래에 활용되지만 웹3 생태계에서는 NFT, 게임, 크리에이터 경제의 표준통화로 자리 잡는 중입니다. 국제 송금과 상거래에서는 시간과 비용 구조가 크게 바뀝니다. 기존 방식은 은행 영업시간과 중개망을 거쳐 며칠씩 걸리고 수수료와 환율 스레드가 겹치지만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하면 24시간 언제든지 몇 초에서 몇 분 만에 송금이 완료됩니다. 신흥국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이 구매력 보존 수단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물가 급등이나 환율 불안정 지역 주민들이 스마트폰 지갑만으로 달러 연동 자산에 접근해 현지 통화 가치 하락을 피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JP 모건은 기존 은행 예금을 블록체인에서 토큰화하는 JPMD 테스트를 진행 중입니다. 연방예금보험공사 보호를 받는 금융상품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블록체인의 프로그래밍 가능성과
24시간 실시간 결제 기능을 결합한 혁신적인 모델입니다. 결제 업체들도 적극적입니다. 미국의 핀테크 기업 스트라이프는 스테이블 코인 인프라 업체 브릿지를 11억 달러에 인수해 핵심 역량을 내좌했고, 글로벌 카드 네트워크 업체 비자는 USDC 기반 정산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자체 토큰화 플랫폼 VTAP 구축에 나섰습니다. 이 금융 업체들은 재무관리에서의 활용도를 실험 중입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과거 해외 계열사 간 자금 이동이나 외주 업체 대금 지급을 위해 여러 의의 계정을 유지하며 비효율적인 송금 시스템을 이용해야 했던 문제를 스테이블 코인은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급망 관리 차원에서의 활용도도 높습니다. 예를 들어 글로벌 제조 대기업이 아시아 소재 하청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는 B2B 거래에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할 경우 복잡한 결제, 청산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거래 투명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실시간 자금 이동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환율 변동 위험을 분산하는 등 다양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주체를 둘러싸고 복잡한 이해관계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통화 정책 유효성 악화와 금융 안정성 문제를 이유로 관리 감독이 가능한 은행권 중심 발행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주요 핀테크와 빅테크 기업들은 국내 금융산업의 혁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비은행 사업자의 발행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전통 금융기관들은 신뢰와 자본력을 바탕으로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주체 역할을, 대기업들은 플랫폼을 활용한 유통 채널 역할을, 핀테크, 빅테크 기업들은 혁신 솔루션 기반의 신규 시장 창출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성공적인 스테이블 코인 활용을 위해서 몇 가지 선결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신뢰와 투명성입니다. 준비 자산의 구성과 보관 방식, 현금화 능력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외부 전문기관의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기술적 안정성도 중요합니다. 여러 블록체인을 연결하는 브릿지, 서로 다른 블록체인 간 자산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연결 시스템의 보안 취약성을 보완하고, 원화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꾸는 온, 오프 램프, 법정화폐와 암호화폐 간 교환 서비스의 수수료와 처리 시간을 최적화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사업 모델을 재설계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기존 결제 수단의 보조로 활용하는 수단으로 경쟁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자동 정산, 조건부 지급, 에스크로우 등 새로운 상품을 개발해야 합니다.